네, 상한가TV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자, 4월 20일자 시황전략 상한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일자에 대한 포커스는 뉴욕 증시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증시는 순항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 뉴욕 증시 상승을 견인했었던 게 바로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각국 글로벌 각국에서는 국내에 있는 진단키트 이용하는 나라 수가 100여 개 국가에 육박할 정도이고, 이와 더불어서 방역 물품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들, 특히 먹을거리, 그 다음에 휴지 뭐 이런 것들까지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4월 말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5월 초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또 팩트이고요. 또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남미 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호재 소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괜찮은 척 하면서 공장 가동들을 슬금슬금 은근슬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들. 자, 두 번째, 자, 삼성그룹주들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포인트에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 관련돼 있는 그룹주들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부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상당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었던 신규 투자 현장에 기술진들을 급파한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주말 사이에. 그러면 과대 낙폭을 보여줬었던 IT 관련돼서 장비주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LG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관련된 연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공장 재개의 가동에 어떤 이슈 당연히 따라 붙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소비 활동 자체라든지 물동량 자체가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든다라고 할지언정 수출이나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여파 그리고 뉴욕 증시에 대한 반등 따라서 20일자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삼았었던 진단키트 렘데시비르 이슈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진단키트 관련돼서는 지난 회차 때도 한번 조명을 한번 해드렸었죠. 특히 이제 오상자일이 하락했던 폭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량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그러니까 15,000원 선 전후한 상승 파동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 더불어서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 파미세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제 진단키트만 놓고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반등세가 동반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호가 미국 쪽에서 FDA 임시 승인을 받았던 게 오상자일과 관련돼 있는 계열사니까 오상자일이 대장으로 좀 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관돼서 진단키트가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서는 역시나 대장은 파미셀입니다. 치료제, 그러니까 뉴욕 증시 상승을 경했던 게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치료제가 긍정적인 그 반응들이 좀 있었고, 임상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각청 쪽에서는 분명히 렘데시비르 아직까지 검증된다라거나 공언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봐주셔야 될 종목이 뭐냐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 반등세 노려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시젠, EDGC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상자이엘 뭐 이 정도 한 3개 종목 정도가량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렘데시비르 관련돼서는 파미셀과 신풍제약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 요 정도 3가지 종목 섹터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전에 삼성전자 제가 종목 진단을 통해서도 52,000원대에서부터 51,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갭을 메꾸러 간다 라고 이미 한 2주 전쯤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악재나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단부의 매물 저항대가 한 54,000원, 53,000원대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지긴 하겠는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줄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역배 상태인 것은 분명히 팩트인 것은 맞고요. 54,000원대가 좀 강력한 저항대긴 합니다. 근데 돌파하는 척은 해줄 거예요. 돌파하는 척은.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은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공장 건설 현장에 기술진을 급파했다라는 소식이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뭐 삼성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빠른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남미 공장, 북미 공장, 동유럽 공장, 그 다음에 베트남 공장 등 해외 글로벌 공장이 완벽하게 복구가 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팔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두 번째 문제이죠. 예, 우리나라가 만들어봤자 해외 쪽에 수출 그 다음에 유통망들 막혀있다라고 하게 되면 팔 수 있는 판로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상한가 튜브 쪽에서 보고 있는 전략으로서는 추가 상승은 남아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공매도 금지가 됐던 상태에서 급격하게 숏커버링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급락 나왔던 자리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반등의 70% 80%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강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게다가 중성주에 대한 상승은 이제는 중성주가 대기업 연관된 종목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회로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과 더불어서 IT 부품주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갭상승의 양봉을 좀 보여줬던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단순하게 논리로 단순한 생각에 이 두 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작년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급락했던 증시가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와줬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는 이런 위치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은 볼 수는 있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4월달 지나고 5월달 들어가고 6월달 들어가게 되면 좀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적 관련된 이슈가 따라 들어가겠죠. 그쵸? 특히 정유화학 업종들 유가 하락에 따라서 실적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항공업종들 말도 할 것도 없고 여행업종들 말도 할 거 없죠. 특히 조선 쪽 정유화학, 여행, 조선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반등을 이용을 해갖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등 주려는 법은 없어요. 삼성전자가 굳건히 버텨주니까 지수가 버텨주는 거지만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동학개미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매도하고 또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이거예요. 005930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라인 때는 한 54,000원에서 좀 더 오버슈팅 하는 척은 합니다. 원래 주식에 대한 고점은 나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척을 보여주지만 반등에 따른 상승 반등 탄력에 대한 한계점은 한 이 정도 가량 구간대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금 실적 모멘텀으로서 엮여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급속도로 위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1, 2주 내로 반등세에 나오는 것 따라서 매도에 대한 타점도 한번 잡아보시고, 글로벌 경기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취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 잘 한번 맞춰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급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대량거래 수반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6일 CNS,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봐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TS 인베스트, 그러니까 TS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은 제가 좀 체크를 한번 해드렸었기 때문에 장비주 쪽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한번 유심있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이슈나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주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공략하기 좋은 때이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봉준이 시장 이끌듯이 상당히 좋은 상승들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에 취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시장 반등 한 80% 90%가량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많이 빠져갖고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이 있겠지만 주가가 쌀 때랑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물러난다 라고 하더라도 이 동그라미 층 구간과 뒤에 네모칸 층 자리에 대한 자리 위치는 달라요. 싼 자리하고 비싼 자리에 대한 인식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비싸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점점 들게 되는 순간 그 반등에 대한 탄력과 관성은 멈춰지게 되고, 하락 쪽으로 다시금 자리매김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자리가 또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삼성전자 또 따라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여기서 뭐 20%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단발적인 상승 반등 너무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리스크 대비할 건 대비하자 라고 21자 전략 포인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신다라거나 투자에 대한 어려움 겪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 상한레이더 어플 깔으셔가지고요, 실시간 종목들과 정보들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걷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요 세 가지 키워드로서 진행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자, 4월 20일도 송 투자하시고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